오늘 미국 장은 두 개는 마이너스로 하나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기술주 쪽에 나스닥은 플러스로 끝났고요. 나머지 두 개는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유럽 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장을 보였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3M도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제 3M 이제 캐터필러와 3M 두 개가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중하고 장후반부의 움직임이 굉장히 특이한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빨간 게 3M, 요게 캐터필러, 이 검은 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에는, 여기 장중입니다. 장중에는 올랐다가 장후반부에 다 빼먹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하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3M하고 캐터필러는 장중에 계속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장후반부에도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고 뭐고 후반부에서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장의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제 지표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예상치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 증가치가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전월 대비 빠졌다가 급등했지만 여기에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가 최근에 살짝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위권 코어 공연 전체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확 감소했다가 이제 버티고 있다는 게 일단 다른 지역보다 그나마 유럽보다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급등세가 적다는 점에서는 이만큼 이제 증가세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급등세가 적다는 얘기는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 리치몬드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그 리치몬드의 제조 인덱스 같은 경우는 기대치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는 떨어졌습니다. 이 차트로 보면 이게 컨퍼런스 보드 차트거든요. 이게 컨퍼런스 보드 컴피턴스 차트인데 보시면 이제 전월 대비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전월에 101.3이어서 102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100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소비자,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실업 상황이 많이 안 좋다거나, 그다음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거나,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좀 전에 그보다 좀 일찍 나온 그 미시간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 전체로 놓고 보면 반등을 했거든요. 반등을 했고,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현재 상황을 얘기할 때는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미래 상황을 얘기할 때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미래 상황 예측치가 70대로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의 심적 개선은 지금 미국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고 현재는 보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이게 유럽 CDC 데이터인데 보시면 여기 튄 정도가 여기 보면 20만입니다. 일간 20만의 신규 환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 이게 직전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내려왔겠지만 그 전에 이제 20만이 넘는 숫자가 나왔고, CDC가 보시면 이제 이틀 연속 약간 낮은 숫자 6만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7일 이동 평균선으로 놓고 보면 이게 7만대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냐?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존스 홉킨스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CDC 데이터고, 존스 홉킨스를 보면 여기 보면 7일 이동 평균 확진율이 계속 추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단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환자 수가 많아지는 것도 맞긴 하지만, 문제는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환자들이 많다는 뜻이죠. 많아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향후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이거는 그 covidtracking.com 데이터인데 미국의 이제 매일 일간 입원 환자 수가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갑자기 툭 튀었거든요. 이게 그 거의 한 5만 6천, 그러니까 6만 대 가까이 가면 의료 체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유럽은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속도로 계속 빨리 가면 11월 중반 정도, 후반 정도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유럽 봉쇄하고 그다음에 미국 봉쇄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과거 봉쇄처럼 완전히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가들이 얘기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봉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강력한 봉쇄를 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리고 지금 선거철이라 봉쇄를 할 수가 없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봉쇄 조치에 계속 반발하고 있거든요. 전면 봉쇄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전면 봉쇄로 못 가는 게 코로나 확산세에 그렇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상반된 사실이에요.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지난번에 그 IMF의 전문가가 그 주식시장의 급락을 한번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뉴스 보도를 드렸었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전 사실 그 가능성이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높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또 이제 그 유명한 마크 모비스라고 하는 분이 이게 더블탑이라고 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CNBC 보도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볼까요? 미국 시장 S&P 500 지수가 이렇게 보면 한 번 머리를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두 번째 머리를 찍는데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그러니까 더블 탑을 치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그 주시장 정점에,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 정점에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여기처럼 이렇게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밑으로 이제 흘러 내려가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시그널들이에요. 이거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밀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흘러내려지 못하고 뚫고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미국 말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둥근머리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고점을 계속 돌파 시도를 하지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리꽂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지지선이 여기일 겁니다. 이 지지선이 뚫고 하향 돌파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다음 지지선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옛날하고 지금 여건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과연 밑으로 계속 내려갈 거냐, 이제 걸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경기 사이클이죠. 이게 경기 수축 국면인데 여기가, 그다음에 이게 경기 확장 국면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그 직전에 터지기 전에 머리에 쌍머리를 만든 거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기에 만들어서 대응할 때는 기준금리 인하로만 대응을 해요.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퀀터테이티브 이징은 아직 실행을 안 하고 기준금리 인하로만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 밀려 내려갈 때 이걸 강력하게 뭔가 인위적으로 떠받치려고 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부양책도 없었고 그 퀀터테이티브 이징도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기부양 퀀터테이티브 이징이 발생하는 시기는 주식이 이제 리먼 사태, 9월에 리먼 사태가 일어나면서 파산하면서 그 시기에 이제 대규모로 집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근데 지금은 그때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쌍머리를 만들고 있는데 퀀터테이티브 이징을 대규모로 한번 집행했고 금리는 내려와 있어서 금리 조정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금리 조정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시기에 내려올 때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거 없이 금리로만 내려왔던 거에 비해 지금은 경기부양책을 하거나 퀀터테이티브 이징 두 가지, QE를 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액션을 할 수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해야만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걸 뚫고,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가 결과적으로는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 이게 뚫리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향후에 경기부양책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차지하고 일단 주식시장에 머리를 둘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상황이 진행돼서 코로나가 좀 더 심각해진다거나 혹은 이제 뉴스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트럼프가 불복을 하고 나서 그 소요 사태나 이런 어떤 그 심각한 어떤 그 사회 불안정성을 야기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서 이 아랫방향으로 곤두박질치는 행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오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지켜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상대로 경제지표라든가 혹은 정치적 행위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부양책이 어느 정도에 통과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투심의 광기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셌거든요. 그 광기가 유지될지 안 유지될지는 상황을 봐야 판단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판단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경기부양책을 했는데 그 경기부양책이 나온 게 사실은 예전에 한 2조 8천억 달러인가요? 한 그 정도 수준 3, 4차까지 하면서 초반부에 있었는데 지금 뭐 2조
2천억 달러 정도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게, 지금 장기 실업도 많이 늘어났고, 그 뒤에 이제 경제 상황이 계속 좋아지면, 그러니까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좋아지는 패턴으로 쭉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오픈된 상황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추가적으로 다 오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2조 4천억 달러나 2조 2천억 달러나 뭐 하여튼 그 정도의 자금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뭐 600달러가 공화당에서 600달러 용인해 줄 건 아닐 것 같고, 400달러 정도 매주 그런 정도가 나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렇게 확 이렇게 끄집어 올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막았던 경제가 풀리는 과정 중에서 그 자금이 나갔던 거하고, 일정 수준 많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풀린 거하고 과연 똑같은 효과를 내겠는가, 이런 것들이 투심을 어떻게 자극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이때 올라올 때는 두 가지가 작동했거든요. 하나는 경기부양책도 작동했지만, 여기서 대규모로 그 자금을 동원해서 그 연준에서 유동성을 공급한 것도 작동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동할 게 유동성을 연준이 공급하진 않을 것 같고, 붕괴 전에는 주식이 크게 세게 붕괴하지 않는 이상에는 유동성 작동을 안 할 것 같고, 단지 경기부양책만 쓰는데 과연 여기서 올라왔던 이런 효과까지 볼 수 있겠느냐, 그것처럼 이렇게 밀고 올라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심리 반응은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점은 예전하고 다른 점에서 특히 붕괴가 여기까지 안 될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보여드렸듯이 단지 이제 기준금리 조작으로만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하락 방어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지금은 기준금리 조작은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대규모 경기부양책하고 퀀터테이티브 QE 두 가지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주로 하단부 가장 세게 밀려 내려갔을 때 하는 액션이라 주식을 잘 떠받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금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경기부양책이나 QE 두 가지를 진행할 건데, 그건 이제 이게 떨어지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기준금리보다 더 잘 잡아주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온 것만큼 그만큼 패턴을 보이면서 얘가 밀려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연준에서 QE를 집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기부양책이 나온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 시장이 밀려 내려가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QE를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 뭐 소요 사태라든가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지지부진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주시장이 밀릴 수는 있는데, 그 밀리는 정도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20% 조정받는 거 정도, 다우지수, S&P 500 지수로 놓고 보면 3,000선 언저리 위아래에서 걸리는 게 조정의 끝자락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 번 더 쓸려 내려가면, 그때는 연준에서 QE를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 방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붕괴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정에 대한 국면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이후에 지금 올 겨울 지나서 내년이 됐을 때 주식시장이 과연 추세적인 상승 모멘텀을 타고 빠르게 전고점을 다시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백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올 겨울 그 팬데믹의 상황이 어디까지 심란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 좀 안 좋은 뉴스 보도들이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보도, 예를 들면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은 부분의 발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부에 그 부분을 다 까먹는, 잃어버리는 동력을,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투심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나오는 액션들이 전부 다 악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유일하게 긍정적인 거는 경기부양책 하나뿐입니다, 지금. 그런데 투표 이후에 정말 혼란스러울 때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켜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머리는 점점 아파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투심은 약화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예의주시하고 장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